자,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하나는 동화라고 하는 작용이 있고 하나는 이화라고 하는 작용. 그 동화는 뭐냐면 합친다라는 거야. 작은 애들을 저분자, 작은 크기의 분자를 큰 분자로, 고분자로 합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화는 반대로 고분자, 큰 분자를 작은 분자, 저분자로 부수는 거지.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작은 거 가지고 붙여 큰 거 만들어 했던 것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단백질. 아미노산들 붙여가지고 길다랗게 만드는 거 있었지? 그죠? 자, 단백질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거 합성하는 거. 자, 이런 것들 다 동화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한테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라는 거. 이것도 뭐다? 동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 얘는 뭐가 있겠어? 조그만한 걸로 만드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소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게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작용을 거치면서 잘게 뽀개지고 몸에 흡수되지? 그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 요 세포호흡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거잖아. 광합성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러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하는 과정이야. 얘를 가지고 흡, 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데 쓰잖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 방출되는 반응이고 얘를 가지고 발열 이렇게 얘기해. 발열.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왼쪽에다가 나타내는 게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저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고분자 물질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 저분자 물질이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작은데 고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크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요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얼마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만큼. 요만큼을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요만큼을. 그 다음에 얘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커. 그리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 이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래서 얘도 요 둘의 차이만큼 뭐 한다? 방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있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반응열이라고 얘기해. 반응열. 그러니까 동화작용의 반응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화작용의 반응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동화작용에서는 반응열만큼 흡수하는 거고
이화작용에서는 반응열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 가지고 비교하면 돼.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에 태우는 연소라고 하는 거. 둘 다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둘 다 반응은 세포호흡도 그렇고 연소도 그렇고 요렇게 생긴 요게 뭐죠? 요게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 한 분자하고 산소 6분자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6분자의 물이 생성되는 거. 둘 다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연소라고 하는 것도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반응은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는데 시간은 어떠냐면 시간은 얘네는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그렇다면 연소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불에 확 불질러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한꺼번에 일어나. 그래서 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랑 연소라는 거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림을 보면 우리 책에서처럼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근데 연소라고 하는 거는 빠르고 한꺼번에 에너지가 확 나와.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체온 정도로 낮은 온도, 사람으로 따지면 36.5도 정도에서 일어나는데 연소라고 하는 거는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이라 그래. 그거보다 이상의 온도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얘는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거잖아. 36.5도니까. 근데 이 발화점은 보통 물질들이 300도, 400도, 500도 이상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도로 높은 온도로 올려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이유는 뭘까?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애는 몸속에서 일어나면서 반응을 돕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도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전부 다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촉매 중에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지. 그죠? 그런 반응을 돕는 물질을 효소라 그래. 효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효소들 떠올려 보면 아밀레이스라는 것도 있고 펩티데이스, 말테이스, 펩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효소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것들 다 뭐니? 소화효소지.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들어봤죠? 펩티데이스.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펩신 이런 거 들어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소화효소라고 하는 애들이야. 얘네가 사람 몸속에서, 생명체 몸속에서 반응을 도와주기 때문에 체온과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효소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주 성분이 단백질이야. 얘가 어떻게 반응을 도와주냐면 얘가 반응물과 결합을 해요. 반응물과 결합을 하면 요게 줄어들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감소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130페이지 쪽에 있어.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먹는다라는 걸 반응이라고 생각해봐.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 있니? 못 먹지. 그치? 그잖아?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애는 뭔 역할을 하느냐? 그 최소한의 에너지 자체를 줄여주는 거야. 즉, 숟가락을 더 쉽게 들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얘가 숟가락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밥을 먹는다라는 일이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켜줘서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자, 왼쪽에 있는 요 에너지 그래프 그대로 그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저기 왼쪽에 있는 흡열 반응, 동화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요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으면 생성물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치? 그러면 보통은 얼마만큼?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곧장 이렇게 바로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 나는 현재 요만큼 갖고 있는데 요만큼이 필요하잖아. 이리로 넘어가려면. 그치? 이때에 얘가 넘어야 하는 요 활성화 에너지, 요게 에너지 장벽이다,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넘어가야 하는 에너지 장벽. 적어도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근데 효소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요만큼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다가 조금 적게 갖고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반응이 올 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동화작용이 아닌 이화작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화, 발열 같은 경우도 반응물이 에너지가 요만큼 있으면 생성물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 그냥 아래로 껑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요만큼의 문턱은 넘어야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얼마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 요거 넘어갈 정도로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난 얼마만큼 갖고 있어? 요만큼 갖고 있지. 그러면 얼마?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요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효소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마저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 요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치? 그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줘서 뭐 한다? 반응을 돕는다. 그래서 요 녀석과 관련해서 요걸 잘 봐야 돼. 단백질의 특징 첫 번째. 단백질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자고.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결합했는지, 어떤 순서로 결합했는지, 어떤 애가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그랬지? 입체 구조가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독특한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입체 구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반응물이 정해져 있다. 자, 이때 이 결합을 할 수 있는 반응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글자로 기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애랑은 결합을 하지만 어떤 애랑은 결합을 하지 못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효소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생긴 애야. 이런 식으로 효소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효소야.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은 한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야. A가. B라고 하는 애는 둘 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딱 봐도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딱 맞게. A랑 딱 맞게 결합할 수 있지? 그래서 요 A를 뭐라고 하는 거야? 기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효소라는 애랑 기진이라는 애랑 합체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모양이 이렇게 돼. 얘가 이 효소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물질이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그래서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무언가의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지?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효소랑 물질이랑 분리가 돼. 이렇게 효소는 다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 물질은 반응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라고 보면 돼? 하나였던 물체가 둘로 쪼개졌잖아. 그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개였던 애가, 하나였던 애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 이화작용을 촉매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효소라고 하는 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잖아. 그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으니까 이 녀석은 다시 재사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반응을 촉매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서 또 효소 역할을 하는 거야. 돌아오면 또 효소 역할을 하고, 돌아오면 또 효소 역할을 하고, 돌아오면 또 효소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때 얘는 결합할 수 있는 반응물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반응물을 가지고 기질이라고 하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결합을 하지 못하는 애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우리 앞에서 단백질 할 때 이런 거 있었어. 열에 쉽게 변형이 된다. 맞나요? 맞아? 열에 쉽게 변형이 된다. 우리 생고기는 붉은색이잖아, 그치? 생고기는 붉은색이잖아. 걔를 불에다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 색깔도 바뀌고 냄새도 바뀌고 그치? 향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 그치? 그 말은 뭐야? 변형된 거잖아, 변형된 거. 그러면은 그 고기를 다시 식히면은 원래 색깔이 뭐 빨간색으로 되돌아오나? 그건 아니지. 한번 변형되고 나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지 못하지. 그러면은 여기 입체 결합 부위가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얘를 가열해주면. 그러면은 원래는 얘랑 결합할 수 있는 애인데 여기 부분이 변형되니까 결합을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결합을 못하면 효소 역할을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열에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효소로서의 기능을 잃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 이거에서도 변형이 돼. 그러면 이것도 효소 기능을 상실하겠지. 그래서 여기 요 효소라고 하는 애는 열에 의해서도 쉽게 변형이 되고 산염기에 의해서도 쉽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온도와 특정한 산염기 pH, 산인지 염기인지 알려주는 수치가 있었죠? pH라고. 온도와 pH에 따라서
활성 기능을 하는 정도가 다르다. 뭐에 따라서도? 온도에 따라서도. 그래서 각각의 효소마다 잘 작동하는, 잘 촉매하는 온도와 pH가 있었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온 범위의 pH 7, 8 정도. 펩신이라고 하는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pH 2의 체온 정도 범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하고 pH만 맞으면 어디서든, 몸 안에서든 몸 밖에서든 다 촉매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김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배나 파인애플, 키위 같은 데에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뭐 할 때? 숙성시킬 때, 고기 숙성시킬 때 키위나 뭐 파인애플이나 아니면은 배즙 같은 걸 갈아 넣어서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막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효시키는 건데 그 발효시키는 것도 효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식혜 같은 것도 효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효소를 이용한 세제라든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학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 환경 분야에도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효소라는 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효소는 끝입니다.